1억을 모았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만 추천해야 된다면 어떤 부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3년차가 됐을 때 정도의 유튜브, 데이터 라벨링 블로그 등 다양한 엔잡에 도전하고 있는 엔잡러 5년차 로미입니다. 20대 1억 모으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얼마나 걸리셨나요? 본업이 있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부업을 하면서 2018년도 3월부터였고요. 그때부터 해서 2023년 9월까지 1억을 모으는데 5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억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 봐서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고 또 대학교 때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까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의 급여가 생각보다 낮았고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 1억 모으기 나도 도전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1억을 모으는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많이 참아가면서 모으셨던 것 같아요. 목표했던 1억을 모았을 때는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나도 1억을 드디어 모았구나. 그동안 열심히 절약하고 또 저축하고 힘들게 부업에 도전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모았다는 뿌듯함이 컸어요. 근데 반대로 1억을 모았는데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방향을 잃었던 것 같아요. 1억을 모으기도 중요하지만 이 1억을 모은 후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1억 모은 후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책도 읽었는데 결국 자산이 늘어나려면 사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답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1억을 모으면서 2억, 5억은 금방 된다는 이 말이 막상 1억을 모아보니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20대도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20대, 30대가 모두 절약하고 1억을 모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1억을 모았지만 생활비를 들였고 자취하는 분들은 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공감하는데요. 우선 내 지출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게 힘들다면 모으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릴 수도 있고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아니면 연봉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편이세요? 회사 퇴근 후에 보통 2-3시간 정도 집중을 했고 주말의 시간을 대부분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1억 모으기를 하는 5년 동안 연평균 수익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엔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는 많은 수익을 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연 100만 원, 연 200만 원 정도였고 한 3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면서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연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연수입이 오로지 그 부업만의 연수입을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업마다 또 금액이 다르고 또 시장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부업으로의 수익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저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 1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1억을 목표로 도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1억을 모았다고 1억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우선시 돼야 하는 건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축을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 1억을 모으기 전에 적은 금액이라도 실전에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고 아직 저도 선뜻 도전하기는 어려워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경험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억을 모은다고 해서 그 1억 전체를 좀 재테크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재테크를 연습을 해보면서 나의 실력을 늘리고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운영하는 게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종잣돈을 잘 활용해서 돈을 부풀려 가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은 몇 %를 모으셨던 거예요, 5년 동안? 보통 60에서 70% 이상은 저축을 했는데요. 첫 직장 새우 월급이 150만 원이었더라고요. 교통비는 들지 않았고
또 식비가 많이 들지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부모님께 20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 정도 제 용돈으로 남겨둬서 120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후 200만 원 정도 받게 됐을 때 140만 원, 150만 원까지도 저축을 했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많은 비율을 저금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달력에 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겁니다.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가계부를 쓰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달력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가계부 작성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간단하게라도 매주, 매월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 금액을 미리 빼놓는 건데요.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저축 금액을 빼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에는 교통비, 식비, 용돈 정도만 남아있을 거고요. 단 미리 빼놓은 저축 금액에서는 절대 돈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약하는 건데요.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든지 2년마다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배달을 많이 시킨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절약하는 겁니다. 배달 음식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지만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불편함을 좀 당연히 여기는 것? 보통은 집밥을 주로 해먹고요. 만약에 사서 먹게 된다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조금 제한을 하거나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 비법이 궁금한데요. 로미님은 돈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처음 돈을 모았을 때는 특별한 관리 방법은 없었고 그냥 월급을 받으면 저축 금액만큼은 무조건 빼놓고 사용하자. 그래서 적금을 모으는 동안에는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적금을 해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재무상담을 받으면서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목표에 맞게 통장을 쪼개는 거예요. 식비 통장, 예비자금을 두는 통장, 연애 사용하는 비정기 지출 금액을 확인하고 12개로 나눠서 모으는 통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은 게 돈을 지출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좀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료 재무 상담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1억 모으기 챌린지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미님의 목표였던 20대 1억 모으기를 달성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5년 6개월보다 조금 더 빠르게 1억을 모으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작년에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양한 부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실히 돈을 더 모으고 부업도 계속 키워가면서 재테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로미님이 돈을 어떻게 저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또 어떤 부업을 하면 1억을 모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요? 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블로그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협찬을 받는 경우도 많고 조금 더 성장하면 원고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내 식비라든지 어떤 이런 미용비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1억 모았을 때 좀 도움이 됐던 거는 데이터 라벨링 도 가장 컸고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도 1억을 모으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2022년 4월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11월 중순 넘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조금 넘는 시점 동안 애드센스 광고만 약 2,000달러의 수익이 났는데요. 이게 달러 1,3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2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선이고요. 이외에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제안까지 합친다면 수익은 조금 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미님만의 유튜브 채널 성장 비법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추측해보자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업의 과정을 공유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한 기업에서 협업 문의가 왔었는데요. 그때 부업을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경험하면서의 과정을 보여준 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구독자로서 로미님이 부업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로미님이 부업을 통해서 실제로 1억을 모으는 데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1억 모으기를 도전을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좀 결심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미님처럼 이제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필수로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제, 간단한 컷 편집 능력, 마이크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컷 편집은 요새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많아서 유튜브를 보고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통한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데이터 라벨링 1년차 때인 22년도에는 약 2,200만 원이었고 2년차인 작년에는 약 97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데이터 라벨링을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부업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업이 안 되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다른 부업에 조금 더 시간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라벨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들이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은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고 일했던 이런 단순 라벨링은 줄어들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로미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블로그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릴게요. 블로그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사실 저는 수익화를 성공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초반에는 체험단 활동이 주였고 그 이후에는 간간히 원고료를 받았지만 가장 많은 수익의 부분은 애드포스트예요.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2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애드포스트는 제가 쓴 글에 광고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제 글을 본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해서 보게 되거나 이제 그럴 경우 단가가 책정이 돼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로미님 블로그도 봤을 때 로미님 블로그가 그 인플루언서 그 블로그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블로그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일상 블로그를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2021년 4월에 새로운 블로그를 시작해서 그 12월에 영화 인플루언서가 됐는데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영화라는 일관된 주제로 블로그와 인스타 타 채널을 함께 1일 1 포스팅으로 꾸준하게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인플루언서만의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제 인플루언서 명이 로미무비인데 이거 검색을 하면 바로 뜨고 또 저를 알릴 수 있다는 또 다른 채널이 생겼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키워드 챌린지라고 또 인플루언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 글이 노출이 조금 더 잘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좋은 점은 내가 또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점은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익을 많이 낼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더라고요. 인플루언서 홈에 광고를 달려면 또 인플루언서끼리 순위 경쟁을 해야 하고 제 블로그 주제가 영화라서 애드포스트 광고 단가도 높지 않아서 수익이 현재는 많이 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에도 수익이 확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로미님의 다양한 부업 종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말씀 주셨던 거 외에도 또 하고 계시는 부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부업을 또 하고 계시나요? 미리 캠퍼스 기여자라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이모티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 기여자가 좀 저한테는 생소한데 미리 캠퍼스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스터나 썸네일 등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때 포스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라고 하는데요. 요소들을 그리거나 제작해서 올리는 거고 이 요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만한 요소들을 잘 생각해서 이 미리 캠퍼스 기여자라는 곳에 업로드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승인이 되게 됩니다. 전 작년 2월쯤에 많은 분들이 미리 캠퍼스 기여자를 알게 된 시점에 저도 도전을 했는데요. 작년 3월부터 10개월간 약 89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이 미리 캠퍼스 기여자도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긴 한데요. 투자하는 시간, 또 퀄리티 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업이 누구나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부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티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모티콘 부업으로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버셨을까요? 제가 그림은 배운 적은 없는데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모티콘 부업에 도전을 했고 약 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조금씩 수익이 쌓이고 있고 또 이 이모티콘 경험으로 전자책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추가적인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은 이모티콘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이모티콘 작가분들은 어떤 표정, 어떤 동작으로 만드는지를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제출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전해보고 싶은 플랫폼을 정해서 도전하면 되는데 저는 한 개의 이모티콘으로도 제한이 가능한 모이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데이터 마들링, 유튜브, 블로그, 미리 캔버스 기여자, 이모티콘까지 정말 많은 부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로미님이 딱 하나만 추천해야 된다면 로미님은 어떤 부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블로그인데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아니더라도 체험단이 워낙 많아서 물품으로도 협찬을 받을 수 있어서 식비, 미용 관련 비용 등을 조금 아낄 수 있고 다른 부업에 비해 조금 빠르게 이런 협찬이라는 걸로 조금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미님처럼 엔잡러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능이 많고 특별함을 가진 엔잡러는 아닙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으로 나한테 맞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 많은 것을 하게 된 엔잡러입니다. 높은 수익으로 결과가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부업에 도전하면서 회사가 아닌 내 힘으로 나는 100원이라도 벌어본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큰 자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기에 마음만 먹지 말고 2024년에는 하나의 부업에라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크라우드 아카데미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부업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부업이 있었다면 엔잡러 로미TV 유튜브에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로미님께서 방금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로미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다양한 부업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고 로미님께서도 실제로 유튜브에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솔직한 답변을 열심히 달아주고 계시니까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로미님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1억 말고도 2억 그리고 5억까지도 벌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